하옥이 조용히 몸을 일으키고 문정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피가 흥건합니다. 영화 비닐하우스 시작합니다. 소년원에 수감 중인 아들을 찾아온 오늘의 주인공 문정.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치?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다시 학교 갈 준비도 하고 그러자. 우리가 집이 어딨어. 난 나가면 계속 삼촌 집에서 살고 싶은데. 엄마가 열심히 돈 벌고 있어. 너랑 나랑 살 집 구하려고. 비닐하우스, 이곳이 그녀의 집입니다. 마음이 힘들면 스스로의 뺨을 내려치는 그녀.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문정. 우리 어머님 너무 이쁘시다. 그녀는 한 노부부의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심한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 화옥, 그리고 시각장애인 할아버지 태강. 고맙습니다. 어머님은 목욕 끝나고 잠드셨고요. 이따 식사는 밥만 덜어 드시면 되고요. 예, 고맙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은 그거 안 했습니까? 말썽이요, 말썽. 말썽 안 피웠어요? 예, 그럼요. 잘 하셨어요. 고생이 많으셨네요. 태강은 자신과 아내를 잘 보살피는 문정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 심리치료 모임에 참석한 문정. 안녕하세요. 저는 이문정이라 하고요. 원래 병원에 다니다가 돈이 너무 비싸서 관뒀는데 여길 누가 소개시켜줘갖고 저는 처음에는 제가 하는 게 자해인지 몰랐어요. 이곳에서 경증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순남을 알게 됩니다. 아버님, 차 좀 써도 될까요? 아들과 함께 살 집을 보러 다니는데 하여간 사모님, 이런 전세 없어요. 마음에 드시지 않아요? 저는 마음에 드는데 제 아들이 마음에 들어야 돼서. 아, 그래. 우연히 길에서 순남을 만나게 되고 저 순남씨, 저 이문정이에요. 저는요, 여기서 13살 때부터 쭉 살았어요. 저 원래 할머니랑 엄마랑 셋이 살았는데요. 수남 씨 혼자 살아요? 할머니 돌아가시고는 무궁화 센터에서 지내다가요. 며칠 전부터 소설 선생님 집에서 살아요. 소 선생님이 진짜 천사 같은 선생님이거든요. 가끔 저가 말 안 들을 때, 그때 화내실 때 빼고는 진짜로 천사 같은 선생님이세요. 수남 씨가 말을 안 들으면 뭐 어떻게 하는데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내의 식사를 챙기는 태강. 이제 내가 당신을 닮을 거야. 우리가 똑같아진대요. 태강 역시 얼마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안해. 이제 내가 당신을 못 돌봐준대. 사람을 먹고 죽여버리려고. 어느 늦은 밤 순남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수남 씨 왜 그래요? 나 좀 봐봐요. 같이 사는 소설 선생님이란 남자에게 폭행을 당한 순남.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의 비닐하우스로 데려오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고 어떻게 할지는 내일 생각해봐요. 그분도 순남 씨한테 미안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순남 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이 잡혀가면 전 어디서 살아요? 언니, 저 여기서 살까요? 언니랑 같이? 그러면 좋은데 제가 이제 이사를 가요. 당분간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와요. 여기 앞에 자물쇠 있잖아요. 그 비밀번호는 0530이에요. 저 이사 갈 때까지 편하게 와요. 언니, 저요. 우리 수업에 처음 왔을 때부터 언니가 좋았어요. 얼굴이 반짝반짝 보석 같아. 고마워요. 그러던 어느 날 문정은 집에만 있는 노부부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저희 어머님이랑 드라이브 하실래요? 운전은 아버님이 하세요. 운전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예? 아,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괜찮으세요? 재밌으세요? 큰 공터 빈 주차장에서 태강에게 운전할 기회를 줍니다. 문정 씨 덕에 눈 멀고 나서 이렇게 운전을 다 해보고
날아갈 것 같아요. 문정은 노부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살핍니다. 문정 씨, 내가 치매입니다. 점점 기억을 잃을 거랍니다. 난 이 사람하고 요양원에 들어갈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멀쩡하신데. 아버님, 어머니, 주부님 요양원에 못 계세요. 거기 아무나 가는 데 아니에요. 그리고 심리치료가 끝난 어느 날 상담사가 문정을 불러 세우는데 순남 씨가 문정 씨를 자꾸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보길래 예전에 여기 치료 다니시던 분을 순남 씨가 좀 잘 따르고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순남 씨가 워낙 좀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고 여튼 그분은 순남 씨 때문에 관두셨어요. 아시잖아요. 상급이라도 장애는 장애인 거. 순남과의 관계에 대해 주의를 주지만 문정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태강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의사 친구인 희석과 집을 나서는데요. 얼른 들어가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일찍 들어오게 되시면 전화 주세요. 저녁 해놓고 갈게요. 얼른 들어가시래도요. 네, 친구분들 재밌게 만나고 오세요. 화옥의 머리를 말려주는데 심기가 불편해 보입니다. 어머니 잠깐 계셔보세요. 오지마. 제가 와야죠, 어머니. 저 없으면 어머니 어떡하시려고. 제가 있어야 돼요. 그때 화옥이 조용히 몸을 일으키고 문정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화옥을 밀쳐내고 휘청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피가 흥건합니다. 119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정말 엄마랑 살고 싶다고. 여기서 나가면 또 삼촌집 가는 거 싫어. 엄마랑 살래.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아들 정우. 문정은 모든 흔적을 없애기로 마음먹습니다. 화옥의 시체를 이불에 감싸는데 그때 외출했던 태강이 귀가합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1개. 8시 15분. 이문정 선생님에게 온 문자입니다. 아버님, 저 어머님이랑 목욕 좀 다녀올게요. 우선은 태강이 점점 다가오는데 태강이 욕실에 들어가고 문정은 시신을 방으로 옮깁니다. 아버님 안에 수건 없죠? 아무렇지 않은 척 수건을 가져다주고 저 사람이 좋아했습니까? 목욕탕이요. 생전 그런데 지저분하다고 말도 안 들이던 사람이. 네, 엄청 좋아하셨어요. 문정 씨도 얼른 들어가세요. 이렇게 늦게까지.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머니 옆에서 자고 가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잠시 넋이 나가있던 문정. 제 아들은요, 저 없으면 안 돼요. 화옥의 시신을 자신의 비닐하우스로 옮겨옵니다. 장롱을 비워 그곳에 시체를 숨기려는데 그때 순남입니다. 순남 씨 여기서 뭐해요? 저 생일 파티 하려고. 난 생일 아니에요. 저 생일이긴 한데 이불 왜 갖고 왔어요? 언니가 언제든지 와 있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옷에 케이크 묻었네. 들어가 좀 씻어요. 빨리 들어가 씻어요. 장롱에 시체를 숨깁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 이분은 누구죠?
치매가 심해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문정의 엄마 춘화입니다. 나 좀 도와줘, 엄마. 병원에 있는 것보단 여기가 좋잖아. 자신의 엄마를 화옥의 대역으로 쓰려는 것. 문정 씨, 혹시 내가 최근에 문정 씨를 못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태강은 자신의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하고 아직 그러신 적 없어요. 그리고 저 돈 보내주신 거 감사해요. 좋은 집 구했어요? 태강의 선의에 문정의 죄책감은 더 커져갑니다.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나 또 때리면 그때 어떡해요? 말했잖아요. 경찰에 신고를 해. 경찰 아저씨도 안 믿어요. 예전에도 그런 적 있어. 나 그냥 언니랑 같이 살면 안 돼요? 문정은 이런 순남이 점점 부담스럽고 여기 살한다니까요. 나도 그 집 가면 되잖아요. 언니랑 나랑 아들이랑 이렇게 셋이. 미안해요, 순남 씨. 순남 씨 이제 어른이잖아. 도망치지 말고 해결을 좀 해봐요. 이거저거 그렇게 싫으면 그냥 죽이던가. 그 선생님 천사 같은 분이라면서요. 이제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순남 씨가 겪은 일 진짜예요? 순남 씨가 뭔가 착각을 했던가 꿈을 꿨던지. 내 말을 똑같이 씨발. 뭐하러 안 같대? 비밀번호 053군 다 똑같으면서? 내가 뭐라 훔칠 줄 알았나 보지? 나 도둑질 아니거든요. 순남은 비닐하우스를 떠나고 배고파요? 집에 단둘이 있던 태강과 문정의 엄마 춘화. TV 볼래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은 태강이 춘화의 손을 잡아보는데 너무나 낯섭니다. 내 아내가 아닙니다. 희석아, 의사 친구 희석에게 전화를 겁니다. 너 지금 우리 집으로 좀 올 수 있냐? 나 아주 초기라고 했잖냐. 그렇지? 진행이 많이 안 됐다고. 벌써부터 사람을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거냐? 화옥이가 아니야. 너 한 30년 만에 재수 씨 손잡아 본 거 아니야? 아이고 그거 불안이야 불안. 아유 근데 왜 여기서 주무신대? 재수 씨 나왔어요 희석이. 아 이놈이 재수 씨가 아니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고개를 돌리려는데 아이고 선생님 이 시간에도 일하셔? 우리 어머님 화장실 가셔야겠네. 제가 어머니 좀 씻겨드리고 가위 좀 내드릴게요. 일어나세요. 너 선생님한테 돈 많이 들어야겠다 정말. 맞아? 맞지? 아이 맞지 그럼 누구겠냐 이놈아. 아유. 아내가 맞다는 친구의 말에 태강은 자신의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준이야, 제이야, 하랩이다. 이후 태강은 영상으로 유언을 남기는데요. 지금 내 선택이 옳은가? 틀리다면 왜 틀린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온 춘화. 너희들 할머니가 인사를 하고 싶다는구나. 어머니. 어쩐 일로 내 방에 다 들어오네요. 모욕하다 말고 얼른 나오세요. 네, 마주 하세요. 그날 오후 마음을 진정시키려 치료 모임에 나간 문정. 저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우리 형이라는 사람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해도 그림자처럼 저렇게 내 발목을 붙잡고 있으니 그냥 차라리 내가 사라질까 그냥 확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 형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예? 형이 아저씨를 힘들게 했는데 왜 아저씨가 사라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여버려야죠. 저도 그 인간 더 죽이고 싶죠. 내 인생은. 아무도 모르게 죽여가지고요. 어디 꽁꽁 숨겨놔요. 그럼 어디다 숨겨요? 집도 좁은데. 그 말이 돼요. 다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순남씨 그냥 얘기 안 해요. 뭔가 깨름칙한 문정은 순남을 붙잡고 우리 집에 있을 때 아니 아까 그 수업에서 한 말 죽이는 거요?
언니가 그랬잖아요. 방법 없으면 그냥 죽이든가. 돌아서 가버립니다. 얼마 후 순남에게 몹쓸 짓을 하려는 소설 선생님. 통화로 인해 잠시 밖으로 나가고 선생님, 저가 아는 언니가요. 참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죽여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태강은 오늘을 그날로 정했습니다. 우리 영상 편지 만든 거는 희석이가 규상이한테 보내줄 거고 이문정 선생님한테도 성의 표시를 다 했습니다. 아내라고 생각한 춘하의 목을 조르는데 아니 무서워. 당신 목소리가 아니잖아. 잘못했어. 태강은 여전히 자신의 증상이 심각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생을 마감합니다. 태강의 집에 찾아온 친구 희석. 비밀이 세상 밖으로 드러납니다.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아들과 살 집을 정리 중인 문정. 한편 문정의 아들 정우가 소년원을 출소했습니다. 야, 우리 집에 누나 있어. 그래가 나 나온지도 몰라. 야, 한정은 니네 집 이사했다며. 나도 엄마가 오늘 나오는 거 몰라. 제일이라 구라쳤거든. 씨발, 나은 뭐해. 술 먹을 데도 없네. 야, 정우는 엄마가 살던 비닐하우스로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장롱과 자물쇠. 야, 너 뭐해? 뭐해? 야, 뭐냐 이거? 자물쇠 왜 있냐 여기? 야, 개 뜬금없네. 뭐야? 야, 그냥 아무나 해 빨리. 뭐냐? 여기서 뭐 나오면 무조건 엠빵이야. 아무거나.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 씨. 없는 거다. 빨리 써. 장롱은 물론 비닐하우스 전체에 기름을 뿌리는 문정.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이소리 감독의 2022년작 영화 비닐하우스였습니다. 살기 위해 선택했던 행동이 결국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완전히 가해자이거나 피해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좁고 불안정한 비닐하우스 안에 갇힌 사람들처럼 영화 속 인물들 역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점점 더 깊은 비극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어쩌면 영화가 보여주는 가장 씁쓸한 부분은 이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내린 선택들이 결국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삶까지 무너뜨리고 말았으니까요. 지금까지 영화 비닐하우스였습니다.